자,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은 죄송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은 이제 의례적으로 내년도 시장 전망을 많이 하는데 뭐 시황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중요한 거는 유망한 기업들은 무엇인지 또 작은 중소형주들은 무엇인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2021년 주목할 만한 스몰캡 이런 주제로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스몰캡 김상표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화상 연결하니까 얼굴이 너무 확 조금만 뒤로 물러나 주시면은 네. 예. 네. 깜짝 놀라셨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2021 머리 파마하셨어요? 파마했습니다. 네, 네. 훨씬 좋아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기업 볼까요? 기업 뭐부터 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세 종목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내년도 상반기 때 주목해야 될 종목 5개를 뽑아왔는데요. 그렇죠. 그 중에서 3개를 들고 나왔고요. 매드팩토, 메가이시에스, 아모텍 이 3가지 종목 준비했습니다. 메가이시에스 진짜 궁금했고요. 아모텍은 네네. 조금 전에 우리 아모그린텍 한번 전문가가 했잖아요. 아모텍도 네네. 진짜 궁금했는데 딱 가려운 데 긁어주실 것 같은데 첫 번째 매드팩토부터 들어봅시다. 네. 예, 매드팩토 11월 달에 SIPC에서 그 임상 중간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엄청난 서프라이즈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병용 임상 중인 키트로다, 임핀지 관련 병용 데이터 둘 다 업로드 했었는데요. 단독 투여했을 때보다 반응률을 피데론 과발현군에서 50% 이상으로 다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동안 학회에서 발표된 데이터 중에서는 가히 서프라이즈다라고 할 만한 좋은 데이터였습니다. 이 데이터 발표 이후에 주가는 어느 정도 정체 구간에 들어섰지만 아마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이 회사 전략과 맞아떨어져 한 2가지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일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벡터서틱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신약 개발 성과가 어느 정도로 진행될 수 있을지 그 2가지로 표현이 될 텐데요. 얼마 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매드팩토 그렇지 않아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향후에 그러면은 이 초대형 라이센스 뭐 에로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라이센스 아웃 등 기대감도 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독 투여 때보다 반응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점은 비소세포 폐암 쪽에서만 10조 원 정도의 약을 팔고 있는 키트루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이제 긴장을 해야 될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한참 이제 동떨어져 있던 임핀지 데이터가 서프라이즈 데이터가 나왔다는 것만 갖고도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1차 치료제 적응증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구간이고요. 2차 치료제 혹은 다른 적응증에 대해서 1차 치료제 시장을 수성을 해야 되는 이를테면 뭐 티센트릭 같은 진영에서도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TGF 베타 저해제 관련 군 중에서는 라이센스 아웃 사례가 M7824라는 약물이 있었는데요. 50% 판권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5조 정도의 규모의 딜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략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초대형 라이센스 아웃 규모다라고 하면은 10조 정도가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논의는 가장 이제 유력한 당사자인 키트루다 그리고 도전을 하는 징에다 볼 수 있는 임핀지와 티센트릭 이런 비파마들 간의 라이센스 아웃 경쟁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내년 1월부터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매드팩토 대형 에로가 또 기대되는 현재 위치에서 그렇게 네. 봐도 되겠네요. 자, 이게 화상 연결이다 보니까 약간 툭툭 끊기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자, 김 팀장님. 통화 상태가
예, 괜찮습니다. 그냥 예, 가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네. 두 예. 번째 기업이 이제 메갈CS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이게 무거울까? 이만큼 실적이 나오고 있고 현재 시류에도 맞는데 그리고 네. 또 상당히 그 유무상 증자 발표도 했다라는 거는 이제 시설 확충을 또 할 수도 있는 자본 조달도 되는 것 같은데 시가총액 2,700억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왜 이런가요, 주가? 저도 조금은 이제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아이러니하죠. 네, 아이러니합니다. 이미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대규모 수출을 이끌어내고 있고요. 네. 최근에 폴란드 정부향으로만 420억 2,000대 인공호흡기에 대해서 이제 수주 계약을 따냈습니다. 지금 글로벌이 대략 한 2만여 대에 대한 경쟁 입찰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 회사가 500대에서 1,000대, 2,000대 정도 규모로 계속해서 이제 수주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공시가 된 그리고 언론 보도상으로 오픈이 됐던 수주 것만 갖고도 올해 매출액은 연간 1,000억이 충분히 넘을 걸로 보고 있고요. 워낙 이제 3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었기 때문에 낮은 고정비 규모를 감안하면은 얼마든지 이제 그 이익률은 50%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거다. 그리고 내년도에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주력 아이템은 호흡기 치료기입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나라 질본에서도 인공호흡기가 아니라 늘어나는 병상에 대해서는 호흡기 치료기를 적용하기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 호흡기 치료기 같은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같은 이제 중증 환자, 특히 기도삭관이 필요한 환자가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빠르게 이제 병세가 악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장비가 들어가는데 이 회사의 HF700 같은 제품을 적용하게 되면 초기 단계부터 중증으로 이제 악화가 되는 짧은 구간에 풀커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인공호흡기보다 판가는 낮지만 소모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장비 가격 대비해서 50% 이상의 소모품 매출이 꾸준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미 유럽에도 공급을 시작했고요. FDA 승인이 나게 되면 미국 쪽으로 대규모 납품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증 대금 한 330억 정도 중에서는 200억 정도가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자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그러네요. 자금 조달의 목적이 명확하고 그것의 아이템도 지금 말씀하신 호흡기 치료제. 그러니까 사실 인투베이션 필요 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호흡기 질환 쪽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효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인공호흡기는 선진국 중심으로는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인공호흡기를 조작할 수 있는 의료진이 부족하고 그리고 워낙 빠르게 중증으로 악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 대의 장비가 필요한 만큼 결국은 통합 벤틸레이터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은 주요 논문에서도 이미 백업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 회사의 제품이 경쟁사 제품 중에서는 가장 스펙이 높고 평가도 제일 높게 받고 있고요. 그리고 원격 작동도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이 코로나 같은 호흡기 감염병증에 가장 최적화된 제품군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수출뿐만이 아니라 이 국내에도 사실 지금 좀 이따 또 코로나 오늘 국내 확진자 수 발표되겠지만 상당히 중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려스러워서 하여튼 인공호흡기 대표적인 기업으로 올해 몇 % 올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시가총액은 너무 실적에 대해서는 싸다. 맞습니다. 네, 저는 또 이렇게 보고 싶은데 하여튼 주가는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결국 내년도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최근 주가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인공호흡기 시장 자체는 신흥국 중심으로는 내년에 훨씬 더 큰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국가 방역 체계의 일환으로 지출이 되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선진국 중심으로는 호흡기 치료기에 대한 필요성은 각국 정부 방역 당국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내년도 성장성에 대한 기반도 마련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기업으로 오늘 세 가지 기업 해주신다니까 아모텍 가볼까요? 아모텍. 네, 아모텍 2018년에 신규 사업으로 MLCC 사업 진출을
발표를 했었고요. 네. 3년 동안 설비 투자 자금 그리고 100% 비용화된 연구개발비로만 1,000억 원을 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제 진입을 목표로 했던 시장 자체가 MLCC의 전극을 뭐 구리니켈 같은 이제 그 일반 전극이 아니라 그 실버나 티타늄 같은 귀금속 전극을 활용해서単価가 5배에서 10배 높은 아주 스페셜티 MLCC라고 부를 수 있는 PME MLCC 분야에 대한 니치마켓 플레이어로 진입을 목표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회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1차적으로는 5G 통신 장비 쪽으로 해서 중화권 그리고 그 삼성 네트워크 사업부를 통해서 버라이즌을 비롯한 미주향으로도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을 내년 1분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그 많은 리소스를 썼던 만큼 MLCC 매출액이 내년도 그 연간 실적에 충분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이 아모텍의 주요 사업 부분 동향이라든지 실적 전망, 뭐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MLCC 매출액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나 확보될 수 있겠느냐가 중요할 거고요. 원재료비 비중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출액이 한 1,000억 원이 넘어서면 20%에서 30% 정도 마진 확보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부품 쪽에서도 갤럭시 S 시리즈에 전격적으로 탑재가 되는 UWB 모듈이 아이폰에 이어서 이제 전격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혜 그리고 시리콘보 모듈, 무선 충전 모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절대 강자로 군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의미 있게 늘어나는 2021년도에는 모바일 부품 쪽의 실적도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장 부품에서 그 고효율 BLDC 모터가 적용되는 부분 중에서 LED 헤드램프 쪽에서의 이제 발열로 인한 온도를 낮춰주는 쿨링팬 모터가 상당히 빠르게 전기 차종 중심으로 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 부문 관련된 매출액이 1,000억 원이 넘는 회사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성장을 보일 수 있는 전장 부문의 모터 중심의 매출이 내년도에도 좀 더 두드러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모텍의 내년도 실적 전망은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모센스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모센스 상장하죠? 예, 내년 상반기 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좀 아모텍 전에 자회사. 말씀드렸던 UW 모듈은 아모센스가 만들고 안테나를 붙여서 납품하는 구조인데요.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양한 이제 IoT 센서나 디바이스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좀 그 강자로 군림하고 그렇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뭐 아모 그룹이라고 이제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좀 기대감을 모을 수 있는 회사가 등장을 한다라고 코멘트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올해 뭐 동훈 아나텍, 뭐 자화전자, 메가 SES는 히트작을 많이 기업들을 소개시켜줬는데 하여튼 키움증권의 우리 김상표 스몰캡 팀장님 내년에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